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C 프로그래밍, 아두이노, 프로세싱 등에서의 공통적인 기본 문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셋업 함수의 꼴은 다음과 같이 소가로와 중가로가 사용됩니다. 아두이노에서의 기본 함수는 셋업과 루프로 이루어져 있지만 프로세싱은 셋업과 드로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셋업 함수는 소가로와 중가로로 사용이 되며 중가로가 셋업 함수의 영역입니다. 드로우 함수 마찬가지로 중가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문법은 가로를 열었으면 반드시 가로를 닫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문장의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분이 가야 된다는 것 등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법 여러가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먼저 변수와 상수, 자료형, 연산자에 대해 학습하고 다음 편에 제어문과 반복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5x 더하기 10 이라는 형태가 있다면요, 5와 10은 이미 정해진 수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상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x의 변화에 따라서 y의 값도 변화하게 되고, 이런 x와 y는 변할 수 있는 수, 변수라고 불리웁니다. 변수를 왜 사용하느냐에 설명이 앞서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변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x와 y가 변수가 되겠네요. 이걸 보고 변수 이름, 변수명이라고 합니다. 이 변수에는 앞으로 숫자만 담길 거다, 이 변수에는 앞으로 문자만 담길 거야, 소수점을 가진 실수가 담길 거야 를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자료가 담길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변수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정수만 담길 x 선언 방법은 int x가 되겠습니다. 인티저의 약자로 정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수가 아닌 실수가 담길 y는 플롯으로 선언하면 됩니다. 이렇듯 int, 플롯을 보고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료형에는 C 프로그래밍에는 int, 차, 바이트, 플롯, 롱, 불린, 바이트 등이 있고요. 아두이노와 프로세싱에는 스트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문자열 자료형도 있습니다. 분리는 논리형으로 참과 거짓 두 가지만 가지게 되고요. 바이트는 부호 없는 정수형으로 최소 0에서 최대 255까지 가지게 됩니다. 차는 캐릭터의 줄임말로 문자형, 자료형으로 A, B와 같은 단문자를 담을 수 있고요. int는 부호 있는 정수형으로 마이너스 32,768에서 32,767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롱은 int보다 훨씬 더 큰 수를 담을 수 있고요. 플롯과 더블은 소수점을 담을 수 있습니다. int와 더블 등은 운영체제의 비트 수나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비트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변수를 만들 건데 숫자가 1에서 2000 정도 사이다, 그런데 넉넉하게 롱으로 선언하겠다 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산 속도와 프로그램의 크기, 사이즈를 고려해야 되므로 가능하면 int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int x로 선언하는 순간에 x는 최소 마이너스 32,768에서
32,767까지 담길 수가 있습니다. 역슬롯이 두 개는 주석입니다. 즉, 이 이하는 프로그램 실행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메모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언제나 시작은 1이 아닌 0입니다. 그런데 나는 X에 담길 숫자가 커도 5만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음수는 절대 쓸 일은 없다. 그리고 롱은 무거워서 쓰기 싫다. 이럴 때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음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unsigned라는 것을 붙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프로세싱에서는 unsigned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두이노에서는 unsigned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unsigned int x를 하는 순간에 x는 0에서 65,535까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참고로 컴파일러는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퓨터나 아두이노가 알아들을 수 있게 기계어로 변경해 주는 일종의 번역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런 실행 버튼 또는 아두이노에서의 업로딩 버튼을 누르면 컴파일러가 컴파일하여 기계어로 변경한 후에 실행됩니다. 변수의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변수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변수의 첫 번째 글자로 숫자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x는 될 수가 없습니다. x1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규칙은 첫 글자로 숫자가 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미 예약되어 있는 셋업 또는 드로우, 인트, 플롯 등 예약되어 있는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대소문자 구별을 한다는 것, 그리고 공백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int num 띄우고 1은 변수명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굳이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언더바는 사용 가능합니다. 언더바를 제외한 다른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변수명은 의미 있고 또 변수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는 변수명을 사용하기를 당부드립니다. LED 켜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LED 1번, LED 2번과 같은 변수의 사용의 목적에 맞는 변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LED 불을 켜기 위해서 만든 변수구나, 숫자 연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변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변수는 정수, 문자, 실수 등이 담긴다고 했는데요. 프로그램 중에서 계속해서 변경될 수도 있고 처음 값이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변수에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까요? 자, num이라는 정수형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고 num은 5라고 하면 num이라는 저장 공간에 5라는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 num은 수학에서 봤던 3 더하기 4는 7의 이 num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num은 이꼴로 이 num의 자항과 우항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프로그래밍에서의 num은 우항에 있는 데이터를 자항에 대입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um을 보고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줄로 만들지 않고 한 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선언과 동시에 어떤 숫자를 가지게끔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변수가 선언되는 위치, 지금은 셋업과 드로우의 바깥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보고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전역 변수는 영어로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전역, 이 프로그램의 전체 영역에서 이 num이라는 변수가 다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함수 안이 아닌 바깥에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셋업의 함수에 num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셋업 영역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드로우 영역에서는 이 num1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num_1을 보고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ocal variable 이라고 합니다. 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동일한 변수명으로 사용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출력문은 다음 강좌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이라는 변수에 3을 더해서 출력을 시키면요,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하면 자, 6이 출력이 됩니다. 결과를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만났을 때 지역 변수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어렵게 해볼까요? 자, 이걸 실행을 시키면 (6과 8이) 출력이 되고 그 이후에는 (8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 6은 셋업에서 계산된 6이고요. 이때의 num은 지역 변수 3이라는 값이 저장된 지역 변수의 num이 사용되었고요. 이후에 8은 전역 변수의 num 값, 즉 5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은 단 한 번만 출력되었고 이후에 8은 계속해서 제가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셋업은 실행을 시키면 단 한 번만 실행이 되고 드로우는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요, 1초 단위로 8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딜레이 1000이 이 1초의 지연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서의 단위는 밀리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즉 1000이 1초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딜레이가 없으면 최초의 6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딜레이를 추가했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셋업 함수와 드로우 함수 모든 영역에서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셋업 함수에서 num의 값이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6이 출력이 되고 변경된 3은 드로우에도 적용이 되어 6이 됩니다. 즉 한 번 변경된 num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전역 변수가 사용에 편한 점이 있더라도 지역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역 변수가 언제 어떻게 변경되어 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셋업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6이 출력이 될 것이고요. 드로우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이 는은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는의 우측에 있는 항이 좌측에 대입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우 진입할 때의 최초의 num은 3이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 6이 들어가고 6이 출력이 됩니다. 다시 드로우에 돌아와서 6으로 변경된 num과 3의 합, 9가 num에 들어가고 9가 출력이 됩니다.
다시 9 더하기 3, 12가 넘에 대입이 되고 12가 출력이 됩니다. 1초마다 넘이 3씩 증가되어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연산자가 2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연산자가 사용되었을까요? 는이라는 대입 연산자와 덧셈이라는 산술 연산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연산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는, 대입 연산자, 우변의 값을 좌변에 대입하는 기능, 그리고 더하기 연산자, 빼기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 나누기 연산자. 이 사칙 연산에 대한 연산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연산자가 하나 있는데요. %는 나머지가 대입이 됩니다. 자, 살펴보면 빼기 3은 0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3은 9가 출력이 될 것이고, 나누기 3은 1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넘의 2를 나누면, 즉 3의 2를 나누면 1.5가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이 정수형이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됩니다. 즉 반올림 또는 올림이 아닌 버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 3% 2, 3을 2로 나누고 나머지 결과값을 알려줍니다. 즉 1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로 나누면 0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3을 나누어도 0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넘의 값을 변경을 하고 4를 나누면, 즉 10을 4로 나누면 나머지 2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 연산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넘은 넘 더하기 3이라고 하면 넘은 우변에서 연산된 값이 좌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복합 연산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의 식과 밑의 식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어떤 연산자가 있는지 살펴보면 더하기 더하기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식 증가하거나 일식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 증가냐 또는 선 증가냐, 후 감소냐 선 감소냐는 변수의 앞이나 뒤에 연산자가 붙게 되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 뒤에 붙은 것이 후 증가입니다. 자, 5가 출력이 되고 이후에 6이 되었습니다. 즉 5를 뿔뿔해서 1을 증가시켰는데 이때 바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문장에서 증가된 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5가 출력이 되고 6이 출력이 됩니다. 반대로 라고 변경을 하게 되면 선증가입니다. 6이 되고 6이 다시 한 번 더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이 비교 연산자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조건문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비교 연산자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